이번 시간에는 사주 격국 중에서 재생살과 종살격이 어떠한 차이를 가지고 있는가 하는 것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사주를 이렇게 살필 때 재생살이냐, 이 사주가 재생살로 합격이 되는 사주냐 또는 종살격을 이루느냐에 따라서 사주 격국이 하늘과 땅 차이로 달라지게 됩니다. 먼저 재생살이라는 것의 의미를 한번 볼 것 같으면은 이 재생살은 언제 일어나느냐 하면은 재가 살을 생하는 어떤 그런 구조이기 때문에 대부분의 경우가 적격 사주라든가 또는 칠살격 사주에서 일어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재성이라는 것은 길신이니까 반드시 정관을 보거나 또는 식상을 보거나 이렇게 해서 이 적격사주는 식상이나 정관이나 인성이나 이런 거를 봐서 순용하는 형태를 취해야 됩니다. 길신사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적격사주라면은 길신격이니까 순용하는 형태를 갖춰야만이 격이 아름답게 되고, 칠살격이라면은 그러니까 흉신격이기 때문에 이런 것은 이제 식상을 보거나 또는 인수를 보거나 이런 식으로 돼서 이게 이제 극제돼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역용해야 되는 관계가 됐을 때 격이 바람직하게 되는데, 재는 길신이고 살은 흉신인데 이 재와 살이 서로 만나서 상생하게 되는 거. 그러니까 재와 살이 서로 만나서 서로 상생하는 구조를 갖추게 될 때, 그때를 우리가 재생살로 합격이 된다. 이렇게 되면 이제 격국이 합격이 되거든요. 그래서 이제 뭐 굉장히 빈천하거나 또는 일사불성에 그러니까 아주 격국이 작아진 상태로 고생을 하거나 또는 몸이 아프거나 이런 세월을 보내기 쉽게 됩니다. 운에서 만나도 마찬가지고, 원사주가 재생살이라든가 이렇게 됐을 때는 운에서 그것을 반드시 사주를 합격시키는 살을 제거하거나 재를 제거해서 격국이 온전하게 이루어지지 않는다면은 일사불성의 상태로 빠질 수가 있다. 아무 일도 이루지 못하는 빈천한 사주가 될 수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어요. 왜 그러냐? 재는 길신이고 살은 흉신인데 양립할 수 없는 재와 살이 서로 도운다는 거예요. 재생살한다는 것은. 그래서 이런 격국은 언제 일어날 수 있느냐 하면은 주로 칠살격 아니면은 적격에서 일어난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케이스 예를 볼 것 같으면은 이런 케이스죠. 그러니까 신월의 간목 구조의 사주인데 여기에 지금 칠살격이에요. 경금이 떠서 칠살격인데 무토를 보니까 이건 이제 칠살격이 재를 봐가지고 재생살을 하는 겁니다. 일주가 갑인이라는 일주로서 충분히 통근해서 녹지를 가지고 힘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재생살을 감당할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되면은 굉장히 빈천한 격국이 될 수가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고요. 또 이런 경우는 뭐냐 하면은 인월의 경금이니까 이 사주는 이제 적격이 되죠. 그런데 적격인데 천간에 병화 칠살도 같이 떴으니까 이것도 역시 재생살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적격으로서 칠살을 봐서 재와 살이 상생하는 관계로 돼서 합격이 된 케이스고, 요 케이스는 칠살격이 재를 봐서 역시 재와 살이 상조하는 어떤 서로가 생하고 있는 그런 관계, 생하고 보호하는 생보하는 관계에 놓여 있기 때문에 길신과 흉신에 양립할 수 없는 길신과 흉신이 순용이라든가 역용에 어느 경우에도 해당되지 않기 때문에 파격이 되는 겁니다. 두 경우 다 갑인일주라든가 경신일주로서 일간의 녹기를 가지고 매우 일간이 튼튼한 상태인데도 불구하고 이런 재와 살에 양립할 수 없는 십신이 함께 봤을 때는 항상 파격이 돼서 빈천하거나 일사불성으로서 생을 마감하기 쉽다. 이렇게 볼 수가 있죠. 원국이 만약에 이렇게 돼 있다면 운에서 이 살이나 재를 제거하는 운을 만나거나 또는 일간을 도우는 어떤 운들을 만나지 않으면은 굉장히 어려운 코스로서 일생을 마치기가 쉬운 파격사주가 되죠. 그것은 왜 그러냐? 재와 살은 길신과 흉신의 어떤 구조인데, 그 재와 살이 길신과 흉신은 서로 순용과 역용하는 방식을 써야 되는데 그것을 쓸지 못하고 그 재와 살이라는 두 재와 살이 양립할 수 없는 두 십신이 서로
횡보하는 관계에 놓여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상태에 놓이기 때문에 재생산 사주는 항상 파격이 된다 이렇게 볼 수가 있죠. 대부분의 여러 격국에서 재생산은 일어날 수 있는데 특히 칠살격이라든가 제격에서 그런 현상이 많이 나타나기 때문에 제가 재생살의 대표적인 경우로 칠살격에서 재생살로 파격되는 경우, 요거는 제격에서 재생살로 파격이 되는 경우를 예로 들었습니다. 일간이 설사 이렇게 경신일주라든가 갑인일주처럼 녹기를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재생살을 감당할 수는 없기 때문에 파격사주다 이렇게 보는, 이런 경우를 이제 우리가 재생살 사주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러면은 종살격 사주라는 것은 무엇이냐 하면은, 이것은 이제 그 기명 종살이에요. 정확하게는 기명. 자신이 타고난 그 일간의 그 본성을 버리고, 그러니까 살을 따라가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기명 종살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 경우는 종살격은 언제 일어나느냐 하면은, 첫 번째 조건이 일간이 무근해야 됩니다. 일간이 지지에 전혀 통근하지 못해야 돼요. 그러니까 일간이 지지에 통근하지 못해 뿌리가 없는 상태. 그것이 종살격을 이루는 첫 번째 조건이고, 그 다음에 2번은 사주 내에 전부 다 그러니까 식상이라든가 또는 인성이 없어야만이 식상이나 인성 이런 것들이 사주 내에 없어야만이 종살격이 성립이 된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이게 이제 가장 큰 종살격을 이루는 큰 카테고리에 해당되는 어떤 조건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 사주를 볼 것 같으면은 이렇게 을류 갑신 이렇게 이루어져 있죠. 이래서 이 경우는 일간이 지금 어디에도 통근을 못했어요. 일간이 뿌리가 없는 무근한 상태죠. 그 다음에 사주에 식상이나 인성이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종살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은 사주가 온통 이 칠살로 범벅이 되어 있는 거죠. 사주가 모두 관살로 이루어져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종살격의 조건이 되는 게 첫 번째 일간이 묵은해야 되고 두 번째는 사주가 모두 관살로 이루어져야 됩니다. 정관이나 평관으로 이루어져 있어야 돼. 관살로 구성이 돼야 된다. 이게 될 수 있고 세 번째는 식상이나 또는 인성이 사주 내에 없어야 된다는 거. 이런 것들은 사주 내에 없어야 된다. 그리고 일간이 무근하고 사주가 전부 관살로 이루어지고 그 다음에 식상이나 인성이 없어야 되는 이 구조가 종살격을 이루는 구조가 되는데, 사주가 종살격이 이루어진다면, 만약에 어떤 사주가 종살격을 제대로 이루고 있다면 대귀격이 될 수가 있습니다. 매우 귀한 사주가 됩니다. 일간이 이렇게 무근함에도 불구하고 대귀한 격국이 될 수가 있죠. 지금 현재 보여주고 있는 이 사주도 이시랑의 사주입니다. 이시랑, 그러니까 고위 관료입니다. 요즘으로 말하면 그 장관급. 명나라와 청나라 때 관리들이죠. 명청시대에, 중국의 명청시대 관리들로서 이시랑 사주인데, 요즘에 말하면 한 장관급에 해당되는 신랑이라는 벼슬을 가졌으니까 장관급에 해당되는 아주 고위 관리의 사주라고 볼 수 있죠. 지금의 공무원하고는 다릅니다. 옛날에는 직업이 오직 관청 외에는 없었기 때문에 벼슬을 아주 낮은 계급일지라도 벼슬을 했다는 것은 공무원 생활을 했다는 건 매우 부귀한 격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이 사주는 이시랑 사주인데 매우 대귀한 격국으로 보통 이 사주가 이제 연애자평이라든가 또는 자평진전에서 종살격 사주로 많이 소개되고 있는 사주라서 제가 오늘 또 여기에 대표적으로 종살격을 여기다 소개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구조를 보시면은 종살격의 조건이 뭐냐 했을 때 종살격은 일간이 무근해야 되고 이렇게 일간이 뿌리가 없어야 돼요. 그러니까 두 번째 사주가 모두 관살로 이렇게 정관과 평관으로만 이루어져 있죠. 지지가 이렇게 관살로 이루어져 있고 그 다음에 식상과 인성이 없는 구조이기 때문에 종살격이 아름다운 종살격을 이루고 있다. 그래서 대부대기한 격이 될 수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게 재생살과 종살격의 차이가 뭐냐 이걸 살펴볼 필요 있는데
위에 여기에는 보면 재생살인데 재와 살의 관계를 이루고 있어요. 있는데 일주가 이렇게 갑인이라든가 경신처럼 일주가 이렇게 뿌리가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일간이 묵은하지가 않은 거죠. 그래서 일간이 이렇게 뿌리가 있게 되면은 종살을 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종살격이 성립되지 않습니다. 보통 보면 명리가들이 이런 것들을 굉장히 간과하고 무조건 사주 내에 관살이 많거나 하면 그냥 뭐 종살격이다 이렇게 종하는 형태로 종격의 형태로 피신을 많이 해요. 그걸로 핑계대면서 해설을 하는데 전혀 맞지가 않습니다. 일간이 이렇게 뿌리가 있을 때는 종살을 하지 않습니다. 자기 자신이 어느 정도 힘을 갖추고 있기 때문에 종살격이 성립되지 않죠. 그래서 이런 격국들은 다 재생살로 파격되는 사주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종살격이 성립되는 조건은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지만은 일간이 묵은해야 되고 1번 일간 묵은 이게 돼야 되고요. 2번 사주가 모두 관살로 이루어져야 되고요. 3번 사주 내에 식상이나 인성이 없어야 된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이 조건이 일단 돼야 러프하지만 큰 카테고리에서 종살격인가 아닌가를 가늠해 볼 수 있고, 만약에 사주가 종살격이 성립이 된다면은 매우 부귀한 사주가 될 수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은 이제 여기 종살격이란 이신랑 사주, 이 사주 같은 경우는 일간이 무근하다든가 관살로 이루어졌다든가 식상과 인성이 없다든가 하는 조건에 성립이 되기 때문에 종살격이 됐는데, 일반적으로 우리가 사주를 볼 때는 우리가 지금 현 시대에서 이제 사주를 볼 때 이 사주가 종살격이냐 아니냐를 판단하는 거. 이 종격이라는 것은 정팔격에 해당되지 않는 외격, 외격 또는 특수격에 해당되는 격국이란 말이에요. 이거는 외격 또는 특수격 또는 잡격 이렇게 표현할 수가 있는데, 이것은 정팔격과는 관계가 없는 격국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아주 다른 방법으로 이거를 봐야 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파악하기가 굉장히 어렵고, 설사 외형적인 구조가 종살격처럼 보일지라도 그것이 종살격인지 아닌지는 본인에게 심층적인 면접을 통해서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주만 이렇게 덜렁 던져놓고 이 사주가 종살격이냐 재생살 사주냐 이렇게 판단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매우 파악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런 종살격이 의심되는 사주는 본인에게 항상 면접을 통해서 특정한 운이나 이런 때에서 어떤 일이 생겼는지를 파악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특히 종격, 종살격 외에도 종제격이라든가 종합격이라든가 뭐 이런 격국들이 많지 않습니까? 일행특기격이라든가 이런 특수격들은 당사자의 심층 면접을 통하지 않고는 사주만 보고는 종살격이다, 재생살이다 하는 것을 파악할 수가 없습니다. 굉장히 어려운 것이죠. 그래서 아주 어린아이, 그러니까 10살 미만의 어린아이들 같은 경우에는 이게 종격에 해당되는 사주는 당장에 파악하기가 매우 어렵습니다. 보통 종격 사주를 파악하려면은 저희 30살 정도 됐을 때 25살은 넘어서야만이 종격인지 아닌지 어느 정도 파악을 해볼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종제격, 종살격, 종합격, 뭐 일행특기격 이런 격국의 사주들은 그거 외에도 많은 특수격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런 격국들은 다 일정한 연령에 도달해서 그 사람이 살아온 행적과 대조해 보지 않고는 섣불리 이것이 특수격이다, 잡격이다 또는 종살격이다, 종제격이다, 종합격이다 하는 판단을 하는 것은 매우 위험하고 섣부른 판단이 되기가 쉽기 때문에 당사자의 면접을 통해서 그 생애와 어느 정도 대조해 본 후에 종살격이라든가 종제격이라든가 이런 종격 사주는 판단할 수가 있다 하는 것을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이 종살격 사주는 이 사주를 예를 들면은 이 사주가 여기에 을목 대신에 뭐 신금이 있어도 상관이 없고요. 기토가 있어도 상관이 없고 이런 것들이 있으면 더 좋게 될 수 있습니다. 여기도 마찬가지입니다. 간목 대신에 경금이 있어도 종살격을 이루는 데는 전혀 상관이 없어요. 그런데 만약에 그 대신에 뭐 임계수가 있다든가 여기에 천간에 임계수, 임수나 계수가 있었다든가 또는 뭐 여기에 임계수 외에도 뭐 여기 당장엔 임계수네요. 그 다음에 인성이 있으면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임계수가 있으면 안 되지만은 무기토
무기토나 경신금이 천간에 있을 때는 여전히 종살격으로 대기한 격을 이룰 수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죠. 이 사주는 원국에서 일단 임계수가 있으면 안 됩니다. 이런 구조의 사주는. 그러면은 이제 종살격이 성립되지 않는 거죠. 그러니까 인성이나 식상, 그러니까 병정, 그러니까 임계수라든가 병정이란 식상이 천간에 여기 병 또는 정 또는 임계수 같은 게 있으면 종살격이 성립되지가 않습니다. 그러니까 음, 이런 것들을 이것이 종살격이 되는지 그냥 일반 사주에서 우리 정팔격 사주로서 재생살로 파격인지 그러니까 칠살격의 파격인지 이런 것은 당사자의 면접을 통해서만 확인할 수 있는 특수격들은 다 그렇습니다. 이뿐만 아니라 모든 특수격이 의심되는 사주는 당사자의 면접이 없이는 파악하기가 매우 어려운 부분이 있다는 것을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일반적으로 뭐 우리 보통 사람들 그 현 시대 사람들로서 종살격인지 또는 재생살 사주인지 의심이 될 수 있는 그런 사주를 제가 여기 하나 소개를 했는데 이런 구조의 사주는 그럼 어떻게 되느냐는 것이죠. 이런 구조의 사주를 종살격이라고도 할 수 있고 또는 재생살 사주다 이렇게 판단할 수도 있습니다. 이 사주를 가지고 왜 생긴 구조로는 종살격이라고도 판단할 수가 있고요. 또 제격 사주가 인월의 경금이니까 제격이 투자해서 병화를 보죠. 이렇게 되어 있으니까 재생살 사주다. 양쪽 다 판단이 가능하게 됩니다. 그런데 왜 그렇게 판단하느냐 하면은 이 구조의 사주는 사주가 생긴 그냥 요 구조만을 봤을 때는 재생살도 될 수 있고 또 종살격이 될 수도 있는 가능성을 가지고 있는데 조금 전에 제가 종살격이 되려면 일간이 묵은해야 된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런데 여기는 술토 속에 신정무라는 지장간을 가지고 있습니다. 신정무 이렇게 있으니까 신금들이 여기 들어있어요. 신금 지장간이 들어있어 일간이 통근해가 있기 때문에 일간이 묵은하지 않는 상태이기 때문에 설사 이 사주가 여기 지금 인호술 삼합을 했단 말이에요. 인호술 삼합 해가지고 화국이 동해에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기 신금에 통근되어 있는 걸 무시할 수 없기 때문에 또 인수라는 속성, 인수가 없어야 되는데 인수가 있는 것도 있고 물론 지지에 있는 특수성이 있지만 인수도 있고 또 사주 속에 신금이 있어서 일간이 묵은해야 된다는 칠살격의 종살격의 가장 기본적인 첫 번째 조건 그것에 해당이 안 되기 때문에 설사 이 사주가 당사자의 면접을 통해서 종살격에 해당된다 할지라도 이것은 이제 가종격이죠. 가종격. 정확하게는 가종살격 이렇게 표현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종살격이 격감했다 이렇게 표현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격이 좀 하격으로 종살격은 종살격인데 좀 하격의 종살격으로 격국이 이루어졌다 이렇게 표현할 수가 있겠습니다. 만약에 이 사주가 종살격이라면 어떻게 되느냐? 종살격이면은 사주 내에서 운에서 인성을 만나면 안 됩니다. 또 비겁을 만나서도 안 됩니다. 그 다음에 식상을 만나서도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 사주는 여기 지금 무진기사, 그 다음에 경호신미, 임신계유 다 인성과 비겁과 식상을 지금 만나고 있어요. 그렇게 되면은 이 사주가 만약에 원사주가 종살격이 성립된다면은 일평생 한 번도 반짝할 수 없는 그런 상황에 펼쳐지는 것이죠. 그래서 아주 고단한 삶을 살기가 쉽습니다. 이 사주는 그러면 이 사주가 종살격이 맞다면은 이 초년 정묘대운과 지금 남아있는 갑술대운만 굉장히 잘 나갈 수 있는, 발전을 할 수가 있죠. 그 외에 이 60년 세월이 뭐 그 사이에 물론, 그 중간중간에 세운들에 따라서 몇 년씩은 각 대운마다 10년 중에서 몇 년씩은 좋을 수가 있지만 그 나머지는 다 고단한 삶을 살기가 쉽다 이렇게 볼 수 있죠. 다만 첫 번째 여기 이제 정묘대운 같은 경우는 이제 종살격이 맞다면 정묘대운은 좋을 수가 있죠. 이 정묘대운 같은 경우에는 정관운이 왔으니까 이렇게 되면은 상당히 유복한 초년을 보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초등학교 졸업할 무렵까지입니다. 그러니까 13세니까
뭐 중학교 1학년이나 그때까지 될 거니까 그때까지 태어나서 그때까지는 아주 괜찮은 시간을 보냈을 것이고 이게 만약에 종살격이 맞다면 전제를 했을 때 얘기입니다. 종살격이라면 그 다음에 갑술대운은 지금 아직 오지 않았는데 갑술대운 때도 좋은 시간을 보낼 수가 있죠. 발전을 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된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 나머지 이 60년의 시간들 그 시간들은 지금 뭐 무진, 기사, 경호, 신미, 임신, 계유는 다 그 사이에 따라서 조금 좋아지고 나빠지고 이런 것들은 있겠지만은 발복하는데 상당히 한계가 있는 그런 사주가 될 수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죠. 이게 종살격이라면은 그래서 뭐 물론 기사대운 같은 데는 조금 좋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기토가 와서 여기 갑기합을 하면서 기토를 굉장히 중요한 간목이라는 종살격이라면 간목에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는데 그것을 갑기하면서 묶어내면서 좀 나쁘기는 하지만 그래도 조금 나아졌죠. 무토보다는 그런 것들로 이제 쭉 이루어졌는데 중간중간에 그러니까 조금씩 나아지고 좋아지는 건 있지만은 아주 피곤한 시간들이 됐다. 종살격이라면 그렇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만약에 우리가 일반 격국으로 이 사주는 인월에 경금을 써 간목이 투관하고 병화가 투관해서 인호술 삼합해서 화국이 크게 동해 있죠. 그리고 경금 일일간은 술토 두 군데 이렇게 통근해 있는 이런 구조 일반 격국의 재생살 구조의 사주다. 이 사주를 재생살로 파격된 사주다 이렇게 본다면은 어떻게 될 거냐. 그랬을 때는 이 사주는 굉장히 피곤한 시간들이 될 수가 있는데 이 앞부분들에서는 그러니까 뭐 별로 이 시간들은 좋지 않은 시간이 되지만 적어도 이게 만약에 종살격이 제격이 재생산하는 구조의 파격사주라면은 이 임신대운과 계유대운은 굉장히 좀 한계가 있습니다. 지금 병화가 너무 많이 강력하게 떠 있지만은 임신대운과 계유대운은 좋은 성과를 내야 되는 해가 됩니다. 왜냐하면은 병화가 두 개 재생살로 너무 강력한 화기가 가지고 있지만은 그래도 제격이 임계수를 만나서 재생살 구조에서 아주 임계수를 만나서 재용식재로 성격될 수가 있는 구조고 경금일간이 지지해서 신과 유라는 녹지와 왕지를 만나서 일간의 힘을 받고 있기 때문에 충분히 발전을 할 수 있어서 임신 대운과 계유 대운은 상당히 좋은 발복할 수 있는 어떤 운을 맞이할 수가 있고요. 완전하진 않습니다. 이 화국이 너무 강하고 거기에 비해서 일간이 물론 여기 신금도 왔고 유금도 왔어요. 신유로 왔지만 한계가 있다는 것이죠. 그렇지만 이 시간 임신대운과 계유대운은 상당히 발복할 수 있는 운은 틀림없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나 이게 재생살 구조의 사주라면 그렇습니다. 그렇지 않고 이게 종살격 사주라면 임신이나 계유대운은 굉장히 어렵고 이 앞부분도 다 그렇게 호락호락한 시간들이 아니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죠. 다만 여기 기사대운과 경호대운 같은 경우에는 요 두 개의 대운들은 종살격이라고 할지라도 조금의 어려움은 있었지만 요때 그러니까 20대와 30대는 그런 대로 약간의 발전을 할 수 있었던 운이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기사대운과 경호대운 그 나머지들은 지금 요 사주가 정묘대운, 그 다음에 갑술대운, 기사대운, 경호대운은 좀 괜찮았고 나머지 신미라든가 무진 이럴 때는 특히 무진은 특히 별로 좋지가 않고요. 신미대운 같은 경우에도 그렇게 나쁘지는 않습니다. 종살격이라고 했을 때 그렇게 나올 수가 있어요. 왜 그러냐 하면은 여기 지금 신금이 와서 이렇게 병신합에서 묶어내고 여기도 기사대운 또 기토가 와서 갑기합했으니까 제가 봤을 때는 요 세 개 그러니까 20대 30대 40대는 그런 대로 괜찮게 생활할 수가 있었다. 종살격이라면은 그러나 임신계유대운은 종살격 사주라면은 결코 편안하지 않은 시간들이 될 가능성이 매우 높고 어렵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이게 재생살 구조의 사주라면 정반대가 되죠. 요 구조 임신 계유대운은 아주 좋은 시간이 될 수 있는 발전하는 운들이 될 수 있다 이렇게 볼 수 있고 이런 것들의 판단은 어떻게 할 수 있느냐 그냥 원사주를 이렇게 보고는 이게 종살격이다 재생살로 파격이다 하는 것은 거의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당사자가 살아온 시간들에 대해서 적어도 한 3, 40대까지 살아온 시간들을 가지고 과거를 역산해서
특정한 운들에 있어서 어떤 변화가 있었는지를 심층 면접을 한 후에 종살격이다, 재생살이다 하는 판단을 할 수 있다는 것이죠. 왜냐하면은 이 사주가 뭐 지지가 그냥 경술 이렇게 안 돼 있고 경호, 뭐 병호 이런 식으로 돼 있다면 종살격이 확실할 가능성이 매우 높죠. 그런데 경금이 술토 속에 있는 신금에 이렇게 통근을 해가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완전한 종살격이 성립되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격감한, 격이 좀 하격으로 떨어져 있는 그런 종살격이 되더라도 가종격이 된다는 거죠. 가종살격이 성립될 수가 있기 때문에 이런 것은 당사자에 대한 심층 면접 없이는 파악하기가 매우 어렵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이런 사주를 가지고 뭐 굉장히 보기가 난해하다, 어렵다는 거, 그런 것들은 아니고요. 다만 이것이 재생살이냐 종살격 사주냐 하는 것에 대한 판단은 당사자 면접을 해야 되는 문제가 있지만은 이것 자체가 뭐 특별하기 때문에, 이런 사주 구조가 매우 특별하기 때문에 사주를 해석하기 어렵다든가 하는 그런 것은 아닙니다. 다만 종살격 또는 종격의 특수성을 가지고 우리가 논할 때는 당사자 면접 없이는, 이게 완전한 종격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경금이 여기에 술토에 통근해 있는 그 문제 때문에 그런 것을 파악을 해야 되기 때문에 조금 확인할 필요가 있는 그런 것이 있지, 사주 자체가 어려운 사주는 아니다, 이렇게 볼 수 있죠. 너무나 단순한 사주죠. 만약에 일반 격국의 사주라는 게 판단이 선다면 이거는 제격 사주죠. 제격 사주가 재생사를 했으니까 뭐 처덕을 누리기도 어렵고 자식의 덕을 누리기도 어려운 그런 사주가 되고, 일생 병마에 시달리거나 또는 빈천해지는 그런 사주가 되기가 쉽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재생살 구조, 일반 격국의 제격이 살을 본 재생살 구조의 파격사주냐 아니면 종살격이냐, 요거에 대한 판단이 어려울 뿐이지, 어느 쪽인지 당사자 면접을 통해서 확인이 된다면 그때부터 이 사주를 해석하는 것은 일사천리로 일어나는 아주 단순한 구조의 사주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다소 이 재생살과 종살격에 대한 설명이 다소, 제가 시간 문제로 해서 다 설명할 수는 없는데 어느 정도 재생살과 종살격이 어떤 차이가 있느냐 하는 것에서 어느 정도는 설명이 됐을 거라고 제가 보고, 이 정도만 해도 재생과 종살격을 판단하는 데는 큰 문제는 없습니다. 다만 재생살이 되느냐 종살격이 되느냐에 따라서 사주의 그 삶이 하늘과 땅 차이로 바뀌는 것이죠. 종살격이 제대로 성립됐다면 매우 대부 대귀한 격국이 되기 때문에 뭐 나무랄 데 없는 아름다운 격국이 되는 거고, 재생살이 되면은 매우 빈천하고 일사불성의 일사불성이라고 합니다. 일사불성에 아무 일도 이룰 수 없는 빈천한 사주가 될 수 있습니다. 특히 이런 구조라면 일간이 상당히 약한 상태이기 때문에 강력한 사르를, 재와 사르의 그 관계를 운에서 이거를 보강하지 않고는 도저히 해결될 기미를 찾을 수가 없습니다. 다만 이제 재생살 구조라면 임신이나 계유대운 때는 불안전하기는 하지만은 상당한 발전을 할 수가 있는데, 이때 만약에 굉장히 어렵다면은 여기 세운들이 있을 건데, 밑에 이 세운들을 봐서 왜 그런가를 살펴보고 이유가 없다면은 종살격 사주가 될 수 있죠. 종살격 사주로서는 임신 계유대운은 굉장히 최악의 해들이 운들이 펼쳐지는 그런 상황이라고 볼 수 있어요. 왜냐하면 지지로 신금과 유금, 신금과 유금이 일간에 대운에서 이렇게 뿌리로 이렇게 쫙 들어왔어요. 들어오면서 천간이 종살격 사주가 가장 꺼리는 임계수를 만났기 때문에 대패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굉장히 불길한 운이다, 종살격이라면은 그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나 뭐 지금 계유대운인데 이제 다음 대운에 갑술대운에 넘어갔을 때는 또 좋은, 만약에 종살격이 맞다면 이때는 또 상당히 발전할 수가 있고, 이게 제격 사주 재생살이라면은 이 갑술대운은 매우 어려운 시기가 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런 것들은 본인이 과거에 살아온 그 역사를 돌아보면서 어느 쪽이다, 재생살이다 종살격이다 하는 걸 판단하고 난 후에는 굉장히 보기가 간편하고 쉬운 사주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오늘은 재생살과 종살격의 사주가 어떤 경우에 성립이 되고 그 차이가 뭔가 하는 것에 대해서 간단하게 한번 살펴봤습니다. 감사합니다.